아이고, 롯데야. 네, 7월 30일 기아전 인사드리고요. 네, 오랜만에 그 경기를 다 봤어요. 오랜만에 경기를, 물론 중간에 좀 잠도 잤습니다만, 그래도 처음부터 좀 중계를 본 날이었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방송을 켰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바쁜 시기가 좀 지나가가지고, 이번 주말에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길게 얘기할 건 없는 게 참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예. 2대 3대 6으로 졌는데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경기를 보면서 단 한순간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의 유일한 위안은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한현희 선수를 왜 불펜으로 쓰는지 모르겠다. 올 시즌 가장 큰 패착을 꼽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큰 패착을 꼽자면 한현희 선수를 불펜으로 내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나균환 선수의 햄스트링 쪽 때문에 이제 임시 선발로 한현희 선수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요일 경기에 또 25개의 투구수를 기록하면서 등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이닝 동안 2피안타, 2사 4구 3삼진 52개 던지면서 1실점밖에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투구였고 볼에서 힘이 느껴졌고 커맨드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현희 선수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선발로 또 기회를 다시 어찌됐건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선발로 돌아가기 위해서 좀 정말 혼신의 투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오늘 경기의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어서 선수 본인에 대한 의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남은 시즌이 뭐 우리 팀이 어떻게 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한현희 선수가 선발로 들어가는 게 전반적으로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이인복 선수가 전혀 지금 선발로서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시즌 중에 보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현희 선수가 다시 선발로 돌아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확실히 든 것 같은 오늘 경기였고, 그거 말고는 사실은 뭐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크게 막 길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3대 6의 스코어였지만 경기 내내 분위기가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었고, 이게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력을 떠나가지고 그냥 익숙해졌다는 게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늘 이랬던 느낌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도 7회까지 무득점 경기를 하다가 8회 9회 겨우 이제 2점 한 점 따라갔는데 전형적인 추격은 하지만 역전은 하지 않는다의 그런 느낌이었고, 9회에 전형적인 이 안 되는 팀의 모습이 나왔죠.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간 다음에 후속 타자 안타 치고 이제 밥상을 좀 그래도 차려놨는데, 뒤에 이제 그 주자 2명 깔아놓고 후속 타자가 병살타를 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안타 쳐가지고 한 점 따라가고 그냥 지는 이런 가장 좀 열받는 시나리오로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안건수 선수가 스타팅에 복귀를 해가지고 네, 부상 복귀를 하자마자 이번 선발 자격수로 나와서 5타수 무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건 안건수 선수를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부상이 팔꿈치 그 뼈조각 제거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니고, 사실은 미처 아직 몸이 다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 퓨처스에서 제대로 경기 감각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콜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좀 선수 본인도 아직 그 100%가 아닌 상태인데 이 안건 선수한테 너무나 많은 역할을 바라는 타순에 올렸다. 그러니까 팀 타선이 안 좋으니까 사실 안건수 선수한테 뭔가를 바란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기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상에서 갑폭기한 선수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안 맞죠. 그래서 참 뭐라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뭐 정훈 선수가 3안타, 김민석 선수가 2안타를 쳤는데 오늘 경기 보면서는 정말 김민석 선수의 활약밖에 볼 게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한현희 선수, 김민석 선수의 활약밖에 그냥 볼 게 없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구드럼 선수가 벌써 스타팅에서 빠지는 이런 경기가 된다는 거는 참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 외국인 선수가 이 경기 시즌 후반부에 정말 야심차게 데리고 왔는데 몇 경기 뛰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벤치로 밀려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참 네. 참 렉스 선수를 교체를 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무릎 상태가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어차피 사실 뭐 방망이만 보고 이제 있는 선수가 렉스 선수인데 방망이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교체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데려온 구드럼 선수가 정말 뭐 10경기도 안 뛰었는데 벌써 벤치로 내려앉는다? 이거는 참
그리고 이 또 약간 햄스트링 이슈 때문에 스타팅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 심각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네. 이 구드럼 선수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역할, 그러니까 내야에서 내외야를 오가면서 이런 구멍난 포지션을 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역할을 박승욱 선수가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박승욱 선수가 타율이 2할 9푼 6리까지 올라오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하지만 박승욱 선수가 스태미나가 좋은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시즌 벌써 지금 72경기 169타수를 소화하고 있는데 본인 박승욱 선수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던 시즌 2019년인데 101경기 123타석을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풀타임을 치러본 적이 없는 선수고 사실은 뭐 작년도 그랬고 경기 출장이 선발로 계속해서 뛰다 보면 이 선수의 체력이 좀 방전이 되면서 뭐 타격의 정확성이나 수비의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이 잘 굴러가려면 박승욱 선수는 사실 5번째 내야수로 주 자리를 굳건히 하는 것이 맞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구드럼 선수가 하고 있는 역할을 박승욱 선수가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뭐 오늘 대서로나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앞선 금토 경기에서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이 나왔고 사실 시즌이 이제 거의 반 이상이 진행이 됐는데도 이런 상태면 정말 슬프지만 한동희 선수는 올 시즌이 힘들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시즌이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런 상황이면 뭐 어떤 것이 문제였던 간에 한동희 선수가 물론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임은 제가 의심하지 않지만 올 시즌만큼은 더 잘하긴 이제 반등은 기대하는 게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팀의 좀 그런 상수에선 빼고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구드럼 선수가 한동희 선수의 자리를 일단 받고 그렇게 경기를 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뭐 계산대로 맞아 떨어지는 게 한 개도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정말 안 다치는 게 몸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했던 유강남 선수마저 지금 또 그런 옆구리 쪽에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근육 쪽에 또 통증이 있으면서 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순간도 팀이 100%로 굴러가는 적이었고 또 노진혁 선수도 지금 타율이 정말 곤두박질해서 벌써 2할 3푼 7리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2할 8푼에 OPS 0.8의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이 마치 팀의 성적처럼 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노진혁 선수의 성적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네, 첩첩산중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안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큰일 났다는 생각만 드는데 정말 지금 페이스면 9위까지 떨어지는 것도 정말 뭐 먼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 이게 1위를 기록했던 시즌에서 이렇게까지 팀이 망가지는 거 보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참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막 얘기를 별로 할 게 없는 게 이게 경기가 어느 정도 굴러가야지 이건 이래서 아쉽고 저건 저래서 잘했고 얘기가 되는데 그냥 구상대로 굴러가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네, 한 6월 정도부터 그렇다 보니까 뭐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아무튼 뭐 이제 마지막 우리 팀에 남은 그런 뭐 위안거리라고 한다면 이제 아시안 게임 때 박세영 선수, 나균원 선수가 일단 가게 되어 있는데 두 선수가 좋은 그런 결과를 받아가지고 좀 군대를 병력을 좀 이제 대체복무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정우 선수의 자리를 누가 받느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민석 선수, 윤동희 선수가 또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만큼 뭐 어차피 시즌은 어렵은 것 같고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 같고 우리 팀의 미래인 선수들이 또 병력 혜택을 또 받아가지고 또 공백 없는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또 나균환 선수가 너무 또 안 좋아가지고 후반기도 그렇고 한 7월부터 이 대표팀에 가서 제대로 좀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조금 쉬는 시간을 이번에 줬으니까 조금 재조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마음이 많이 안 좋은데 다들 잘 또 날이 더운데 다들 잘 이겨내시고 야구 보면서 너무 열받지 마시고 또 좋은데 휴가 가셔가지고
야구 보지 마시고 좋은 자연 네 많이 보시고 네 좀 스트레스를 푸시는 7월 말 8월 초가 됐으면 좋겠다 인사드리면서 네 말씀드리고 야구장은 제가 안 간 지가 너무 오래서 지금 2달이 넘은 것 같아가지고 또 8월은 제가 좀 방학 시즌이라서 좀 직관은 좀 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구장을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인사드리고 또 여담으로 제가 그 국제신문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약간 출연을 한번 해가지고 좀 아이고 롯데야 말고 좀 다른 모습을 한번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 소개를 드리는데 네 기억 기부회라고 그 옛날 추억을 약간 같이 나누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뭐 사직 동하고 사직 야구장에 좀 추억을 풀었는데 제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 나름의 추억을 얘기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저는 그 롯데 자이언츠 야구보다는 사직 야구장과 사직 동에 대한 추억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방송에 나간 업로드가 된 거는 거의 야구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뭐 어린이날 큰 잔치 옛날에 야구장에서 할 때 얘기라든가 아니면 그 지금 야구장 광장이 바뀌기 전에 그 옛날에 굴다리 같이 중앙에 그 있던 시절 뭐 거기 이제 무서운 형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안 나가서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야구장 자체에 대한 추억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지 않았지만은 그런 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왔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네 또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까지 네 오피였고요. 네 참 힘들지만 네 또 좋은 네 파이팅을 하면서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네 활동 오리지널 우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